자, 27번 볼게요. 이건 우리 이제 기출각인 미적분 할 때 했던 문제야. 사실 거기다가 집어넣었었고. 이 문제가 이제 재작년 수능 12번인가 나왔거든? 12번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당황을 많이 했어. 뭐지 하고 뭐 그런 당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상하게 이제 쫄아서 문제를 못 풀었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되게 쉬울 거야. 이제 두 번째 보는 거잖아. 자,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은 한번 다시 이거 뭐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이제 한 번만 더 정리할게. 이렇게 됐다고 칠게. 절대값 fx가 절대값 x 빼기 2 이렇게 되면 이 함수 fx의 가지수 함수가 가능한 경우에서는 일단 무한계예요. 일단 무한계.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배우는 함수 중에서는 일단 불연속 함수, 연속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딱 그냥 3개 정도로 나누면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함수, 일반적인 그냥 함수, 그냥 함수라고 이게 표현을 하기가 좀 그래. 그냥 함수라고 할게요. 그냥 함수가 되면은 이 개형이 무한계가 되는데 그 이유는 불연속 함수까지 들어가서 그래. 자, 다시 해볼게. 0과 2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2차 함수 하나 그리고 절대값 이렇게도 하나 그려놓을게. 자, fx를 불연속으로 해서 여기서 끊어갖고 여기서 이어서 이렇게 된 이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fx를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된 함수가 나오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함수 개형이 나와. 그러니까 불연속 함수를 어디에를 끊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함수를 하면 개형이 무한계야. 이건 문제를 안 내. 문제를 낼 수가 없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겠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연속함수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로 보통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냅니다. 연속함수가 되려면 이 절대값 함수 두 개가 만나는 이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를 갈아타야 되는데 그 함수를 갈아타는 방법은 여기에서 왼쪽에서 2개, 가운데서 2개, 오른쪽에서 2개, 총 8개의 연속함수 개수가 나오게 돼요. 뭐 대충 그리면 뭐 이런 거 하나, 뭐 요렇게 하나, 또 요렇게 하나, 뭐 요렇게 하나, 뭐 요렇게 뭐 이렇게 개수를 세면 어쨌든 8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 개수는 2개가 되죠. 요렇게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 뭐 하나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자,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런 게 이제 계속 유행을 타고 있다가 이제 작년에 또 안 나오고 재작년에 어쨌든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것도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함수 입장에서는 지금 n의 자연수니까 0에서 1, 1에서 2 어쨌든 0에서 4까지의 구간 안에서 0, 1 그림을 그리면 별건 없습니다.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 이 둘 중에 하나씩을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함수 형태가 돼요. 그게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것까지야. 그래서 함수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gx식을 보니 0에서 x의 ft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에서 4의 ft가 됩니다. 자, 여기서 x는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 이 정보가 2개가 섞인 거야. 그러니까 g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0이 나온다와 그 다음에 f가 연속함수니까 요놈이 연속함수니까 이만큼 적분기호까지 하는 거는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 미분 가능한 함수라서 g'2를 하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0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미분을 하면 g'x가 2 fx가 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g의 2는 f2가 되지. f2는 0이 돼요. 자, 요 점을 지나갑니다.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도 선생님들이 하도 이상하게 해설을 해갖고 뭐 케이스를 막 여러 개를 잡고 있는데 이 케이스를 여러 개를 잡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난 진짜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좀 많이 놀랐는데 다른 선생님들 푸는 거 초기 버전들은 다 없어졌어. 항상 그래 수능이.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최소값이니까 극소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극소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 안에서 생각을 하면은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죠.
그래서 요만큼이 그래프가 결정이 돼. 요만큼이.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를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G2를 집어넣어서 2를 집어넣어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 4에서 2지. 그래서 0에서 2까지 접근한 것과 2에서 4까지 접근한 게 같아야 된다라고 하니 나머지도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죠. 이렇게밖에 없어. 여기가 음수를 타고 가서 함수가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서 극복이 안 돼요.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엄청 학생들 괴롭혔던 문제고, 오히려 22번을 제일 어려운 22번 푼 학생이 이걸 틀려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해서 96점을 받아오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 선택형은 나중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갈 거니까 뭐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계산입니다. 자, 그런 형태에서 28번은 그냥 숫자만 살짝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함수 스타일을 만들게 그 중에 선택을 해서 이제 구하란 문제였고, 29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이제 특이하게 얘를 작업을 했는데, 29번은 힌트만 줄게. 나 조건에 절대값 fx가 절대값 f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얘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게 연속 함수니까 어차피 교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뭐 이 함수와 이 함수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대칭성을 생각을 하는 건데, 아니, 대칭성이 뭐냐면 여기 x랑 여기 마이너스 x 들어갔잖아.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은 대칭성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자, 일단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fx라고 하는 애가 f의 2 빼기 x라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fx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이건 뭐냐면 여기서 x는 1에 대한 대칭, x는 1대칭, 밑에 있는 거는 1,0 대칭이 되죠. 그러니까 대칭성이 축대칭이기도 하고 점대칭이기도 해. 그러면 1에 대해서 x값이 1이 중요한 거니까, 이게 이제 위에 있는 4차 함수를 대충 그리면 대충 뭐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대충 여기가 x축이고, 가운데 축이 4차 함수가 요거 뭐 잘 그리면은 근이 예쁘게 나옵니다. 여기 마이너스 2랑 여기가 0이랑 2랑 4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함수에서 선택을 할 때 이제 이거야. 점대칭을 선택할 거냐 축대칭을 선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아니 뭐 더 쉽게 그냥 절대값 씌운 게 같다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이 절대값 씌운 함수를 뭐 얘를 그려놓고 생각은 해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 뭐 그건 상관없으니까. 자, 연속 함수가 되려면 일단 이 구간 안에서는 얘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정이 얘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를 선택을 해도 돼요. 자, 이게 음수 쪽에 대해서 1보다 작을 때는 결정이 이미 돼버렸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할게. 이거 다 힌트만 딱 줄 건데, 파란색이 이미 그려져 있어요. 다시 할게요. 파란색은 고정이야. x는 1보다 작은 쪽에서는.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에서는 이제 함수를 이제 갈아탈 수가 있는데, 연속이 되려면 이 파란색에서 이어지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러고 나면 그냥 축대칭이 되면은 아래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축대칭이 되려면 요만큼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점대칭을 선택할 수도 있어. 요 부분에 대해서 여기 1,0에 대해서 점대칭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대칭이거나 점대칭,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야. 뭐 아니면 아까 한 거대로 그냥 fx라고 하는 애가 아니다. 아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 둘 중에 하나 선택. 만약에 얘가 선택됐다면은 축대칭을 선택을 한 거죠. 이쪽에 대해서 얘가 선택이 된 거면 축대칭이 된 거야. 1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쪽이 선택이 된 거면은 요 놈에 대해서 점대칭이 선택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함수에 대해서 어쨌든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점대칭이냐 축대칭이냐 이런 표현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서 뭐 좀 더 쉬운 문제로 치면은 위냐 아래냐 뭐 이런 교점을 기준으로 함수를 선택하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거는 뭐 그냥 경험을 해보시고 넘어갑시다. 30번 안 했다 거지? 안 했지? 30번? 30번 해볼게요. 30번을 풀이를 이게 나도 좀 고민인데 풀이를 두 개를 알려줄 건데 하나는 도함수 차원에서 푸는 거랑 하나는 원함수 F에서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러니까 원함수에서 푸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어떤 때는 이제 F 자체에서 풀어내면은 이게 좀 더 간단하게 풀릴 때가 있어. 그래서 일부러 알려주는 게 조금 더 복잡하긴 해요. 자, 한번 봅시다. 30번. 작년에 엄청나게 논란이 됐던 문제야. 논란이 된 거는 왜냐면 이게 3차 함수 문제가 아니고 2차 함수 문제라서. 자, 식을 먼저 드러냈어요. 식을 먼저 드러내면 식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합니다. 일단 형태를 보면 요 놈은 공통인데 요 앞에 있는 게 달라, 그치? 우리가 함수를 분석할 때 빼기 함수라고 하잖아. 빼기 함수 hx라고 하는 애가 구조가 fx 빼기 gx 구조 있잖아. 이 구조 입장에서 본다면은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 이걸 해석하는 부분이 진짜 많은데 이거 좀 이따가 함수 자체로 해석하는 걸로 들어갈 거고 이 빼기 함수로 해석을 안 할 거면 그냥 도함수 차원에서 들어가면 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일단 요거 먼저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분석을 하려면 일단 뭐 보면 0,0 지나간다. 이건 너무 쉽잖아. 0,0을 지나간다. 그 다음에 이 함수 자체로 얘를 굳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3분의 1 x 제곱으로 묶어서 3a 빼기 bx로 보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3분의 1 x 제곱으로 묶어서 여전히 이렇게 볼 건데 요 놈을 다른 함수로 이제 생각을 해볼 거야. 왜냐면 여기 있는 거는 그리는 게 어렵지 않거든. 이것도 그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h 함수 입장에서는 얘를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는 bx의 관계로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이 bx 입장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이런 걸로 나눠서 얘네의 근으로 판정을 할 수도 있어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이거는 쉬운 건 아니야. 근데 뭐 어쨌든 우리는 3차 함수 이 그림을 그리는 게 뭐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이 안에서 마이너스로 그냥 바로 해석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떤 함수 fx 빼기 x 얘네 함수를 쉽게 그릴 수 있거든. 어떻게? 얘네 함수를 그릴 때 f라는 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그려져 있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에 있는 애가 f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빼기 x라고 하는 애가 이걸 더하기 함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더하기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y는 x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x구나.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요 함수를 따라가게 그려주면 되죠. 0,0 똑같이 지나가니까 뭐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뭐 그려주면은 fx를 그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뭐 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하면은 뭐 해석하는 거에 더 많은데 자 일단 쉬운 것부터 갑시다. 요건 좀 이따 가고 자 여기에서 표현 자체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까지가 마이너스 1까지가 감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무한대까지는 증가. 그럼 대충 그림이 얘네를 그림을 그린다면은 x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자 일단 요거 f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 마이너스 1 입장에서는 대충 이렇게 감소하다가 대충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죠. 도함수 입장에서 해석은 어떻게 해? 도함수 입장에서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에서는 음수 영역, 양수 영역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그러니까 f 차원이냐 아니면은 도함수 차원 f 프라임 차원이냐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여기를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어렵지는 않잖아. f에서 감소하다 증가.
그럼 도함수 입장에서는 음수에서 양수. 별거 없죠. 자, 이 정도로 인지하고 머릿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나면은 마이너스 1이 어쨌든 중요한데 또 0에서 또 나눠져요. 자, 그러면 이제 F'으로 가봅시다. 이 상황을 이제 인지를 하면은 F 차원에서 해석할래? 아니면 F' 차원에서 해석할래? 라고 했을 때 잘 모르면 이제 도함수로 가는 게 제일 좋죠. 변형해서. 도함수에 대한 식을 만들면 마이너스 x제곱에 뭐 별거 없으니까 그냥 갈게. 이렇게 될 거고 x제곱 2ax x가 양수 이렇게 뭐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뭐 등 뺍시다. 아이고. 자, 이 상황에서 요 2차 함수와 2차 함수를 이제 그려줘야 돼요. 2차 함수를 그리려고 했더니 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 b의 위치보다는 당연히 a 축의 위치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축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거야. 이 상황을 맞춰야 돼. 이 상황을. 자, 해봅시다. A가 일단 양수일 때 가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그럼 당연히 A가 음수일 때도 갈 거고 A가 0일 때도 갈 거야. A가 양수가 되면 여기 음수 쪽에서 그림이 그려질 때는 축이 음수가 돼요. 그럼 얘는 이제 위로 볼록한 이런 상황이 될 거고 이렇게 된 상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걸 굳이 이제 근을 나눠서 생각을 하면 x에 x 더하기 2a가 되니까 요만큼의 부분을 이거 평행이동 시켰다고 생각하고 y는 마이너스 b로 평행이동을 시켜보고 그때 만나는 점이 0과 마이너스 2a 이 정도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을 이제 보면 이게 축이 이제 왼쪽으로 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꺾여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됩니다. 자, 이게 F'에 대한 그림이야. 다시 F'이에요. F' 기준으로 가면은 요걸 이제 결정하면 돼. 양수음수를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극단적으로 이 상황을 잡고 이렇게 여기를 x를 마이너스 1로 잡아버리면은 음수, 양수 딱 되는 거지. 이 경계 상황을 분명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상황으로 답을 하나를 내.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세 가지 상황을 다 풀어야 돼요.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나지면 최소값을 내.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다 풀어서 세 개 중에서 요거를 다 더해서 보란 얘기야. 좀 엄밀히 푼다라면은 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부분이 굳이 여기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런 상황이 돼도 가능한 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이렇게 x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들어가고 x축이 이렇게 돼도 가능은 한 거지. 노란색도 가능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영역을 치면은 이런 데가 다 되는 거야. 이걸 이제 부등식으로 표현해서 풀 거니 아니면 어차피 경계가 답일 테니까 경계만 넣고 할 거니 수능 일단 당연히 뭐 이 정도만 짚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표현만 해봅시다. 표현만 해보면 첫 번째 F'의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여기서 극소가 돼야 되니까 이게 0이 돼야 돼.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근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이렇게 근이 되고 이렇게 근이 돼야 돼요. 어차피. 그 다음에 F'0이 여기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뾰족하잖아. 뾰족한 이 부분이 양수 0보다는 크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부호 변화가 안 생기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딱 x축이 이렇게 닿아도 상관은 없지. 그래서 두 번째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근데 어차피 뭐 이게 0에서 나와요. 경계가. 자, 이것만 이제 풀어주면은 여기 풀어주는 거는 뭐 별거 없으니까 여기 미분한 거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a 더하기 빼기 b가 일단 0. 그 다음에 이쪽을 풀면 마이너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가 되고 마이너스 b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애는 뭐 정리만 하면 돼요. 0에서 2분의 1, b는 이렇게. 여기서 최대값을 뽑아내려면 a가 2분의 1이고 b가 0이면 되지. 그래서 경계가 여기 딱 나온다는 얘기고. 수능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경계성 문제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0일 때도 가야 돼. a가 0. a가 0일 때도 여기로 갑시다. 두 번째. a가 0이 되면 그림이 뭐 간단하게 그려지죠. 이거는 뭐 너무 쉬워서 y축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요. 뭐 그림 그리는 건 어렵진 않지. 0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x제곱 빼기 b고 여기 마이너스 b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돼.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가 요쯤에 x축이 들어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음수, 이쪽보다 큰 쪽은 양수. 그래서 증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a가 0이 되면 뭐 이 상황도 똑같아. f'의 마이너스 1이 0이야.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그대로 요 조건은 계속 쓰는 겁니다. 그래서 a가 0이 되면은 b가 마이너스 1이 되죠. a가 0이 되면 b가 마이너스 1이 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이제 a가 음수가 됐을 때를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림 그리면은 별건 없습니다. y는 마이너스 b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자, 이 상황인데 이 상황은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그러니까 이거는 음수 양수로 축에 대해서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돼서 x축을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이쪽은 음수가 되고 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음수, 1보다 큰 쪽은 양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가 또 경계가 되겠니? 이 얘기야. 이렇게 해줘 이렇게. 이렇게 x축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음수, 양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 대한 조건은 또 쓰면 돼요. 첫 번째 똑같아. f1은 f'-1은 0인 조건과 이거 계속 똑같이 씁니다. 두 번째 f의 프라임의 마이너스 1 여기 요 라인에 대해서 요 꼭지점이 이게 0보다만 크면 돼. 그러니까 요 상황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잡히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렇게 돼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여기 붕 떠 있으니까 양수 구간이라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여기가 근이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f'의 마이너스 a가 이런 부등식을 맞춰주면 되겠죠. 어차피 답은 등호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거 잘 인식해야 돼요. 부등식으로 풀어도 어차피 답은 등호에서 항상 나와요. 수능은 항상 그러니까 거기에 쓸데없는 힘 빼지 마시고 그냥 막 풀어.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2차 함수와 상수 함수에 이렇게 접하는 상황. 중근의 상황이거든. 뭐 어쨌든 뭐 이 상황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서 근과 계속 근의 공식이 뭐 제일 나을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그때 조건이 나오니까 그것만 푸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그냥 케이스를 예쁘게 잘 나눠서 풀면은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 이게 이제 근판별 문제 근에 대한 근판별입니다. 극대극소 극값에 대한 판정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여태까지 그냥 기출 문제 중에서는. 근데 그래 봐야 뭐 A에 대해서 나눈다 이 정도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그냥 숫자만 바꿔갖고 31번을 연습할 수 있는 걸로 하나를 집어넣어놨으니까 똑같이 연습을 해보시고 자, 이거 F로 푸는 거 한번 해봅시다. F로 푸는 거. 우리는 F'에서 지금 푼 거예요. F'에서. 그럼 F에서 풀려면 F'까지 안 가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대충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fx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풀려면 이제 개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함수를 그려야 되거든. f 자체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도함수에서는 이제 근이냐 아니냐 뭐 이제 부호만 판정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이 f 차원에서 가려면 이 모양 자체를 그려야 돼요. 근데 모양을 그리려고 했더니 A랑 B가 계속 방해를 한단 말이야. 자, A, B가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자, 요거 다시 한번 좀 잡고 갑시다. 자, 개수만으로 요 다함함수 그리는 게 다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개수만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 다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근으로 그리는 거야. 근. 아니 f에 근이 있으면 fx는 0을 정확하게 다 찾아내면 뭐 다른 거 고민할 게 없잖아. 미분 안 해도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 그릴 때 너희들이 미분 안 하는 이유가 근을 다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냥 뭐 바로 가는 거잖아. 근데 3차함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f 프라임 x는 0을 이용해서 당연히 기울기의 0인 점을 찾아갖고 이 점을 찾아서 얘를 3차함수를 완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상 사실 근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면 도함수의 근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좋고 그거마저 안 되는 게 이제 미적분에서 변곡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변곡점이 여기랑 여기인 걸 찾았어. 대충 봤더니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양수래요. 그럼 여기서 휘고 여기서 휘면 안 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단 말이야. 변곡점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근으로 그리는 게 제일 좋아. 도함수, 그러니까 f의 근, 도함수의 근, 이계도함수의 근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이게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거고. 근데 이거조차 잘 안 되는 저런 상황 있잖아. 이런 상황일 때 개수만 가지고 그릴 수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ax 세제곱에 bx 제곱에 cx 더하기 d. 자, 얘를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요거부터 해볼까요? 몇 번 했던 거긴 한데 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자. fx가 이렇게 그려졌어. a, b, c, d의 정확한 값은 알 수는 없지만 얘네 그래프만 가지고 부호는 다 찾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개수만 가지고 그린다라는 거는 요거는 더하기냐 0이냐 빼기냐 이 세 개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볼게. d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 뭐 아는 f0의 값입니다. f0. 0에서 양수죠. 자 c는 어떻게 돼? 이거 f'0이지. 미분 쫙 해서 0 집어넣으면 f'0 되죠. 여기서 기울기 양수의 양수 플러스야. 그럼 b는 이게 볼록성하고 관련이 돼. 볼록성. 이게 두 번 미분하면은 f'0이야. 근데 정확하게 f'0은 아니고 이게 어떤 숫자의 f'0 이렇게 표현이 돼요. 뭐 미분 두 번 해서 0 집어넣으면 돼. 별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부호는 얘를 따라가는 거니까 봐봐. 여기서 이제 위로 볼록이면 어떻게 돼요? 음수. 별거 없지? 위로 볼록 0에서 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초고차항의 계수 이걸 씁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대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1차 근사직, 요 2차 근사직, 3차 근사직 이렇게 하는 이제 내용들이 있어. 그걸 이용해서 이제 보는데 이렇게 보면 편해요. 이거를 차원을 점점점 넓혀가는 거야. 자, 여기 점 하나는 여기 D. 이거는 찾아내는 거 어렵지 않지? 자, 여기까지만 봐. 여기까지. 이 3차 함수인데 얘네들을 가장 가까운 직선으로 만들고 싶어. 여기 앞에는 무시해버리고 이게 x가 0으로 가면 얘네들 무시가 되잖아요. 그럼 요 부분만 의미가 생길 수 있거든. 그렇게 되면 여기 직선처럼 보이잖아. 여기 요만큼 직선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요만큼 직선처럼 보이는 요 부분만 봅니다. 됐죠? cx 더하기 여기 보이지? 요걸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3차 함수인데 2차 함수처럼 보고 싶어요. 요만큼만 보는 거야. 자, 여기서 2차 함수처럼만 보이는 요 부분까지를 봐. 여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처럼 보이지? 이게 대학교에서 배워. 공대 가면 배우는 건데 뭐 수능에서는 뭐 개수만으로 이제 그림 그리기에는 좋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A 그냥 이건 최고차한 개수로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봐라.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에 4x제곱 7x 빼기 9 이렇게 있다고 칠게. 인수분해도 안 되고 이걸 미분을 해도 도함수에서도 근이 별로고 사실은 뭐 얘를 이제 두 번 미분하면 이계도함수의 근을 찾아내는 건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대충 변곡점 찾아내갖고 거기에서 대충 여기 마이너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 그리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변곡점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 거야. 그 대충 개형을 찾는다면. 자, 뭐 그런 상황까지는 갈 수는 있는데, 자, 이걸 이제 개수작법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건 뭐냐면, 자, 해봅시다. 마이너스 9입니다. 음수. 그치? 음수. 요만큼만 봐요. 요만큼만. 직선이야, 직선. 7x 빼기 9니까 직선 이렇게 될 거야. 직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가. 2차 함수를 그릴 거야. 2차 함수. 아래로 굴러긴 2차 함수죠. 여기서 아래로 굴러긴 이 상황을 그려요. 아래로 굴러. 아래로 굴러. 자, 여기 마이너스. 그럼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져. 요 부분에서 요 모양이 여기밖에 안 되잖아. 그럼 대충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개수만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여기 있는 이게 엄밀히 이제 테일러 급수랑 뭐 이런 거랑 연관이 좀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개수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 그러니까 미지수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상황에도 저 A, B의 부호만 알면은 이걸 그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의 목표는 요 모양을 찾아야 돼. 요 모양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B, 여기가 B라고 하는 요놈이 0에서의 기울기거든. 여기 B, 여기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 0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인데 이게 일단 이렇게 되면 안 돼. 0에서 그러니까 B가 양수인 상황이지. B가 양수면 여기가 음수가 돼. B가 양수면 음수가 돼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이게 오른쪽에 대해서는 3차 함수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여기서 그럼 극소가 만들어져요. 일단 B는 음수가 아니야. 양수가 아니야. 그치? 그럼 B부터 따진다면은 B는 0부터 들어갈 수 있어. 자, 해봅시다. B가 0이에요. 이렇게 해볼게.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대충 이렇게 오다가 뭐 이런 형태가 이제 그려지면 되는 거야. B를 0으로 일단 작업을 합니다. 그죠? B를 0으로 B를 0으로 하면 우리는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여기서 근이 나와야 되니까 아까 했던 대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인 거를 이용을 하면은 그때 B가 0이면 그냥 A가 2분의 1이 나와요. 여기서 한 케이스가 그냥 끝. B가 0이면 이제 B가 음수인 경우가 이게 두 번째 케이스, 이게 세 번째 케이스.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자, B가 음수가 되면 그림이 0,0 작업을 하자. 저 함수는 0,0을 지나가고 B가 음수면 이렇게 그래프가 시작합니다. 됐죠? 자,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했을 때 극소를 찍고 그 다음에 대충 뭐 이런 형태로 가야 돼요. 됐지? 요걸 이제 만들어주면 돼. 그럼 이제 A의 부호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B가 음수인 상황에 뭐 그냥 나눠요. A 양수, A가 0, A가 음수. 뭐 깔끔하게 이렇게 세 개 갑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방법 자체가 생소하니까 이제 시험 때 못 쓰는 경우가 많을 거고, 근데 진짜 극단적인 상황을 이제 가정해서 알려주는 거야. 이게 막 좋은 풀이다 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있어서 제일 좋은 풀이는 도함수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F 차원에서도 우린 접근할 수 있다 정도를 알면 좋을 것 같아. 이게 A가 0이면은 이제 여기에서 B 값이 결정이 되니까 요건 생략. A가 0이면은 B가 결정이 되지. 여기서 A가 0이면 뭐가 나오니? A가 0이면 B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요건 이제 풀어내면 되는 거고,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 상황으로 이제 풀어봅시다. 자, 요거를 첫 번째 요거 먼저 해볼게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오른쪽 부분 먼저 해볼까? A가 양수면
여기 요 부분을 지나가면서 여기 직선까지 갔죠. 여기 요만큼만 이제 그릴 거야. 요만큼.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줘야 돼.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주면은 여기가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줘요.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져. 오른쪽 부분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요거 오른쪽 부분.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주면은 끝나. 오른쪽은 끝이 나요.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왼쪽은 이제 위로 볼록 형태가 되니까 뭐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위로 볼록 살짝 이런 상황까지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상황에서 잠깐만 이거 하나가 문제가 됐었는데 A가 양수면 여기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아래로 볼록은 이쪽 파트인데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쪽이 연결되니까 이쪽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서 변곡점이 생길 때 잠깐만 왼쪽 부분만 따로 떼놓고 한번 봅시다. 왼쪽 부분이 이렇게 시작해야 되고 이쪽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된 부분이 기울기 양수 부분이잖아. 이 부분 중에 일부를 딱 잘라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면 돼. 이렇게 된 부분을 연결시켜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네요. 그치? 그래서 A가 양수면 문제가 없고 잠깐만 A가 B가 음수인 상황에 B가 음수면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구나. 여기서 관계식이 이거 그 계산한 거를 다 없애버렸고 마이너스 1 더하기 2A 빼기 B가 0 이게 이제 기본식이야.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 그럼 B가 음수인 게 이제 대전제니까 이 상황이 이제 B가 음수이면 B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더하기 2A가 B면 이게 음수를 풀어내면은 A라고 하는 애가 기본적으로 2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A가 2분의 1보다 작은 상황에서 이 상황이면은 A가 0보다 크고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이건 그냥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자, 이 상황은 그냥 다 돼.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뭐 경계가 아니니까 답이 아닐 거다 생각을 해주시면은 뭐 될 것 같고 요때 이제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게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게 A 더하기 B A 더하기 B를 구해야 되는데 A 더하기 B가 A가 2분의 1이 경계고 B가 음수인 상황 그래서 잠깐만 A 더하기 B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죠. B가 2A 빼기 1이니까 3A 빼기 1의 값이 되지. 아까 전에 이쪽에서 A가 2분의 1이 항상 나왔죠. B가 0이면 이렇게 나와. 그럼 얘의 최대 상황은 A가 2분의 1일 때 A가 2분의 1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최대 상황은 나왔단 말이야. 여기는 경계 상황이니까 최대 상황은 아니야. 그치? 그럼 이쪽은 뭐 이제 별 의미가 없고 최소 상황만 찾아내면 돼요. 최소 상황. 최소 상황이 이제 여기서 나올 거란 얘기지. A가 음수가 될 거니까. A가 음수가 되면서 최소 상황이 여기서 나올 거다 생각하고 이제 접근을 합니다. 자, 이제 해봅시다. A가 음수. 그림이 그냥 난잡해갖고. 자, 다시. 자, F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고. 이제 A가 음수가 되면, 자, 변곡점 입장에서 A가 음수면, 양수 쪽이구나. A가 음수면,
그림이 3차함수가 뭐 일단 이렇게 그려지는 것까지는 똑같고 이제 이쪽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양수 쪽에서 그림을 그릴 때 얘가 음수가 되면 위로 볼록이 그려져야 된단 말이야. 0에서 여기서 위로 볼록이 그려지려면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치? 근데 위로 볼록인데 이게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지만 얘가 위로 볼록 이렇게 여기서는 0에서 위로 살짝 볼록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경계가 어디일 것이냐 이거야. 당연히 위로 볼록으로 가면서 이렇게 되는 변곡점이 대충 이쯤에 있는 상황에서 이거 되고 이거 되고 이거 안 되고 되는 거의 경계가 이제 정확하게 기울기가 변곡점에서 0일 때 이렇게 딱 잡으면 되죠. 뭐 어쨌든 어려워.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 내가 이걸 굳이 알려준 이유는 이게 너희들이 수능 시험장에 이제 들어갔을 때 아무리 봐도 이게 도함수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해법이 뭔가 막히거나 그럴 때 그 차원을 바꿔서 F차원 우리들이 그냥 이제 수투에서 배우는 차원은 F차원, F' 차원 딱 두 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함수 문제를 F차원에서 풀 것이냐 F'에서 풀 것이냐 요것만 결정해도 사실 푸는 방향은 정해져 있어.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연습해보시고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32번 정도까지는 꼭 풀어보세요. 똑같아 문제가. 그러니까 32번 해석만 조금 도와줄게. 이게 자 봅시다. 실수 b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로 시작했고 이 박스가 겁나 보이잖아. 자 일단 gx가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2bx 빼기 fx야. 이거 똑같습니다. 세팅은. 근데 달라 보이지만 풀이가 똑같은 문제예요. 자 함수 g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 조건에서 보면 미분 가능이니까 첫 번째 연속 조건 써야 되고 미분 계수가 동일하다 써야 돼. 연속 조건이니까 0 집어넣습니다. 0 집어넣으면 F0은 0. F'도 똑같아야 되니까 F'은 뭐 계산하시면 B 나와요. 자 이제 나 조건 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뭐니 이거? 극대에 대한 표현이지. 1에서 극대. 1에서 극대면 계속 이렇게 증가하다가 x는 1을 만나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계속 증가 감소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되다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사실 개형은 여러 개지. 이런 상황 중에서 어쨌든 1이 극대인데 그럼 뭐 G'1은 0 뭐 이런 거 이제 쓸 것이고 부호도 판정할 것이고요. 자 다해서 K가 G1보다 작대. 여기가 이제 G1입니다. G1. 근데 G1보다 작은 K를 잡았는데 GX는 K에 대한 방정식을 했더니 그 실근의 개수가 계속 2개가 나와야 된대요. 2개. 지금 이렇게 되면은 3개도 됐다가 뭐 4개도 됐다가 이러잖아.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개, 4개 이렇게 G1보다 작은 K를 잡았을 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결론은 뭐야? 그냥 이렇게 대충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해서 만난 점이 계속 2개만 되도록 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출 문제를 난이도를 더 올린 문제고 내 거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배열이 되어 있어. 하나는 유사문학. 그러니까 뭐 사실 31번은 숫자만 바꾼 거. 그래서 연습용으로 아주 좋고 32번은 되게 달라 보이는데 풀다 보면 똑같습니다. 33번은 앞에 문제랑 똑같아 보이는데 이거 풀면 완전 다른 문제야. 너무 어려워. 그래서 33번은 내가 이거 다른 데서 한번 해설했다가 망해갖고 이거는 각자 해결합시다. 33번은. 정 궁금하면은 카톡으로 질문하세요. 자, 뭐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 하고